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전쟁과 팬데믹 제국의 몰락을 보았던 한 사람을, 정치도 과학도 지정학도 배운 적 없는 한 여인, 그럼에도 인류의 흐름을 바꿀 사건들을 미리 예견했던 존재를,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녀의 예언 중 80% 이상이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대규모 질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지도자들의 등장, 그리고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들까지. 하지만 여기엔 섬뜩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미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언 속에서 유독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완전한 침묵.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짧지만 수수께끼 같은 한 문장을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모든 해답의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은 용에 불이 붙으면 잠들어 있던 큰 용이 깨어난다. 작은 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수많은 해석가들에 의해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과 연결된 해는 2026년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언 이전의 시간, 권력자도 비밀스러운 속삭임도 없던 시절, 그곳에는 단지 한 명의 소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1911년 불가리아의 한 잊혀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들판과 바람, 고요함 속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의 특별한 운명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해 여름 한낮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전례 없는 폭풍이 마을을 삼켰고 바람은 칼이 되었고 모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멎었을 때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눈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완전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시작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투는 너무도 확신에 차 있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 다음엔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도시로, 국경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불가리아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말만 남겼습니다. 날짜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그날의 국왕은 설명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로 장군들, 대통령들, 세계의 권력자들이 비밀리에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남기지도 기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수십 년 뒤 전 세계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현대사의 가장 큰 전환점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훨씬 이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전, 역사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기도 전, 비극적인 사건들이 기록되기 전부터 한 평범한 여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정치나 과학, 국제 정세를 배운 적도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말과 현실은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환상 중 하나에는 쿠르스크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물에 잠기고 전 세계가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알 수 없는 지명쯤으로 여겼지만 몇 년 뒤 그 이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해군 참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44번째라는 숫자를 언급하며 그것이 미국의 지도부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고 수십 년이 지난 2008년이 되어서야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언에서는 세상이 멈춰서고 왕관과 연관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했는데 2020년 전 세계를 멈춰 세운 팬데믹이 닥치자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떠올리며 소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중 사례가 쌓이자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일까요? 그러나 그녀의 말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향한 예고였습니다.
사고나 질병을 넘어 한 국가나 한 세대를 초월한 세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에 따르면 인류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로 긴장된 충돌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해온 세계의 거대한 힘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서로를 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경제 붕괴, 디지털 시스템 마비, 기술이 무기로 변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상징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새가 힘을 잃고 오래 잠들어 있던 고대의 존재가 눈을 뜬다는 장면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국가의 흥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서방이 쥐고 있던 세계 주도권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경제력만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국제 질서를 이끄는 힘 자체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낼까요? 분석은 한결같이 동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가리킵니다. 세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해상 교역로가 집중되며 동맹과 갈등이 끊임없이 시험받는 곳,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화염으로 번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서로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것은 그 사이에 놓인 작은 나라들입니다. 선택을 강요받거나 홀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는 바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인류의 종말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언급한 인류의 마지막은 아직 먼 미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것은 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급격히 방향을 트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단절의 순간이자 선택의 순간, 그리고 재정의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파멸이 아니라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변화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 세계가 그 변화를 어떻게 통과해 갈 것인가입니다. 세계는 마치 역사 자체가 숨을 멈춘 듯한 드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혼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기 직전의 경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가 결코 조용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안정과 두려움, 그리고 대부분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징후들과 함께 옵니다. 바로 그런 점을 한 유럽의 노라우 예언자는 생애 마지막 무렵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충격은 단 하나의 원인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지구는 깊은 불균형의 주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대지는 스스로 반응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지역들이 흔들리며 땅속에 잠들어 있던 힘들이 다시 깨어나고 극단적인 자연현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됩니다. 이것은 몇몇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마치 행성이 강제로 스스로를 재조정하려는 듯한 동시다발적인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붕괴, 즉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시스템의 붕괴도 묘사했습니다. 화폐는 신뢰를 잃고 가격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으며 안전을 보장해주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안함은 사치가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섬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가장 민감한 지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이 점점 판단의 역할을 맡기 시작하고 시스템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의료, 인프라, 국방, 경제와 같은 핵심 영역들이 소수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계산과 결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두려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이처럼 무거운 예언 속에서도 그녀는 상실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발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여겨졌던 질병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맞서 싸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가장 희망을 필요로 할 때 과학은 앞으로 도약합니다. 이 대비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것은 폐허만으로 이루어진 미래가 아니라 추락과 도약, 공포와 극복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격변 속에서 그녀의 말은 특정한 한 지역에 유독 집중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큰 나라, 더 큰 이해관계들이 교차하는 민감한 지점입니다. 그녀는 고대의 상징으로 표현된 힘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미 깨어나 강력해진 존재 하나와 긴장 속에 놓인 더 작은 존재 하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작된 불안정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 이웃한 강대국들을 흔들고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파괴의 예언이 아니라 반가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거대한 힘들을 깨우고 지역의 균형을 예측할 수 없게 바꾸는 첫 움직임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환상은 훨씬 더 복잡한 것을 가리켰습니다. 하나의 전환점, 집단적인 시험, 그리고 지금 내려지는 선택들이 앞으로 수십 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경고는 붕괴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한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아무 일도 홀로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하나의 결정, 하나의 위기, 하나의 침묵까지도 같은 판 위의 말처럼 서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특히 국경과 이해관계, 오래된 기억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지역은 지금 바로 그런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오래된 예언적 해석들에 따르면 불씨는 갈등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시점, 계절이 바뀌는 경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추위가 물러가고 풍경이 변할 때 한반도의 정치적 공기 또한 함께 달라진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잡음이나 익숙한 비난의 반복이 아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균열이다. 피로, 개인적 위기 혹은 예상치 못한 폭로로 인해 핵심 인물이 무너질 때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번진다. 겉보기에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그 충격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안정으로 위장되어 있던 취약함을 드러낸다. 그 뒤를 이어 더 분명한 긴장의 신호들이 나타난다. 북쪽의 움직임이 세계의 시선을 끌고 힘을 과시하는 행동과 계산된 시험들이 수십 년간 불안한 균형 위에 유지되어 온 평화를 시험대에 올린다. 위험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무게로 다가오고 추상적이던 두려움은 형태를 갖기 시작한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지역적 문제를 넘어선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각자는 자신의 방향으로 줄을 당긴다. 수위가 높아진 발언들, 긴급 회담들, 보이지 않는 압박들 속에서 한국은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한다. 편에 설 것인가, 버틸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큰 힘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기는 극도로 섬세한 선택들로 채워진다. 사소한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오해받은 제스처 하나, 맥락을 벗어난 한 문장이 수세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명확한 판단력을 가진 지도력과 사회적 결속은 어떤 국제 협약만큼이나 중요해진다. 그리고 정치적 긴장이 한계에 다다를 즈음 또 다른 전선이 열린다. 예고 없이 불안정은 사람들의 지갑으로 스며든다. 시장은 반응하고 투자금은 사라지며 일자리는 흔들린다.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한때 흔들림 없던 기업들마저 약점을 드러낸다. 가정은 직접적인 충격을 느끼고 경제적 안전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충격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미뤄져 온 문제들을 드러낸다. 위대해진 구조, 낡은 관행,
조용히 누적된 불평등, 파괴와 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위기이며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땅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즈음 예기치 않은 전환의 순간이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사실 모든 것이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어떤 시기들은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도약을 준비하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바바방에게 귀속된 오래된 해석들 속에서 한국은 몰락의 무대가 아니라 변화의 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려지는 모습은 유행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문화적 표현, 기술 혁신, 창의성은 단순한 오락이나 수출 상품을 넘어 지친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이 됩니다. 갈등과 소음, 양극화로 포화된 지구에서 이 작은 땅은 의외의 기준점으로 떠오릅니다. 군사력이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의 시대에 영감을 주고 연결하며 의미를 제시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은은하지만 지속적인 빛이 국경 너머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에는 불편한 경고가 함께 따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재나 전쟁, 세계적 위기가 최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차이가 벽이 되고 세대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념이 대화를 대신할 때 소문은 조용하지만 깊어집니다. 분열된 사회는 스스로 약해집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외부의 위협도 내부의 붕괴만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잊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결코 고정된 운명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선택에 반응할 뿐입니다. 연대는 위기를 도약의 지렛대로 바꾸고 협력은 두려움의 무게를 줄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짓기로 선택할 때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조차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길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케치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등과 점령, 전쟁과 경제 붕괴 속에서 국가는 반복해서 한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집단의 응답이 도전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기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성숙의 시험입니다. 힘보다 의식이, 대립보다 경청이 더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강한 바람을 맞을수록 나무의 뿌리가 더 깊어지듯 사회도 목적을 가지고 불안을 통과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질문도 예언적인 질문도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거나 영웅적인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 무관심했던 자리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거대한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작은 행동에서 태어납니다. 이 영상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남아있는 한 어떤 시나리오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언은 성찰을 불러오지만 내일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결정입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 장은 먼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의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